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자, 오늘은 강원도의 한 맑은 하천에 나왔는데요. 이곳 굉장히 낯이 익죠. 여기는 바로 제가 한 2년 전쯤에 연어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개인 생도 다큐를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2년 만에 찾아왔는데 2년 전에는 굉장히 많은 개체수의 연어들이 이곳에 회귀를 해서 산란도 하고 다양한 연어의 일생을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여기 뭐 오염수들도 흘러나왔었고 공사로 인해서 올라온 연어들이 산란하지 못하는 그런 진짜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는데, 자, 올해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연어들이 얼마나 올라왔을지 여기 더맨불스님과 함께 오늘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미 산란을 마치고 이렇게 생을 다한 연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지금이 11월 초거든요. 지금 딱 이 시기가 좀 일찍 올라왔던 개체들은 산란을 마치고 이렇게 죽어가고, 뒤늦게 올라온 개체들은 이제 산란이 아직도 한참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와, 지금 여기 연어 한 마리가 보이는데 이 친구도 지금 한참 산란을 마친 상태인 것 같아요. 보시면 피부가 이렇게 성한데가 없을 정도로 하얗게 다 일어났는데, 이 연어의 산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진짜 고생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죽어있는 개체들이 보이고요. 자, 이 사체들은 저쪽 상류에서 이제 떠밀려 내려온 애들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한창 산란 중인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저쪽에 지느러미들이 조금씩 올라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저게 다 연어들이에요. 햇볕에 반짝이며 부서지는 물결 사이로 거대한 지느러미들이 드러납니다. 바로 머나먼 바다에서 산란을 위해 하천으로 돌아온 연어입니다. 연어는 하천에서 태어나 몇 개월간 성장하다 바다로 나간 뒤 2년에서 4년간 자란 후 산란을 위해 다시 하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신들이 태어난 하천을 귀신처럼 찾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습성을 모천회귀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먼 바다에서 정확히 고향을 찾는 비결은 여러가지 가설이 있지만, 크게 자신이 태어난 하천 냄새나 맛 등의 화학 정보를 기억해 돌아온다는 설과 지구의 자기장 정보를 이용해 돌아온다는 설로 나뉘어집니다. 그렇게 올해도 어김없이 연어들은 용케 자신의 고향을 찾아와 주었습니다. 오, 여기. 와, 근데 작년보다 개체수가 현저히 적어요. 여기. 요 앞에 있는 친구들 네. 도망도 안 가네. 진짜 도망가 안 가네, 애들. 지금 산란이 한참 진행 중인 애들 같아. 애들 올라온 지 좀 된 것 같아. 자, 이쪽에도 다 연어입니다. 와. 근데 지금 보시면 한 가지 아쉬운 게, 여기 보면 나무들이 다 베어져 있어요. 여기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져서 여기가 그늘이 형성되고 굉장히 또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그늘 아래에서 연어들이 쉬는 모습도 봤었고요. 근데 이걸 왜 다 베어버렸지? 자,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이제 오폐수가 흘러내려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이게 많이 개선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전합니다. 자, 이게 물론 뭐 정화가 돼서 나오는 게 이 정도인 건지 아니면 정화가 전혀 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악취나는 이렇게 오폐수가 찌꺼기와 함께 바로 이렇게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아우, 냄새. 자, 이런 식으로 오폐수가 흘러 내려오게 되면 저런 작은 물고기들, 이런 물고기들은 뭐 영양물질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머물긴 하는데, 이 연어가 산란해서 이 알이 부화하기에는 조건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곳엔 산란을 할 수가 없고요. 이런 탁한 물들이 바로 이렇게 산란터로 흘러 내려가고 있고, 바로 여기 여울이 산란하는 장소거든요. 그리고 저쪽에서도 지금 오폐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2년 전에도 오염수가 흘러들어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와 같은 원인의 오염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악취나는 오염수들이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보면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여울이 시작되는 초입인데, 자, 2년 전 같은 경우에 이쪽에 가장 개체수가 많았어요. 여기를 거의 꽉 채웠었는데 올해는 진짜 그때 반도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건이 해가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개체수도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네요. 지금 올라간다. 지금 안타깝게도 근데 개체수가 너무 없어요. 지금 뭔가 속상한데? 2년 전 살벌한 높이로 연어가 오를 수 없었던 수중보와 설계미스로 무용지물이 되었던 어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여기가 이제 연어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관문인데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수의 연어들이 원래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얼마 보이지가 않아요. 아, 너무 안타까운데. 작년에도 제가 영상을 촬영은 하진 않았지만 궁금해서 살짝 보고 갔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개체수가 올라오진 않았었어요. 이거 해와 갈수록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이거 큰일 났다. 우선 지난번 수량 부족으로 연어가 거의 이용하지 않았던 어도는 올해는 수량이 좀 더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연어가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은 되어 보였는데요. 이 정도 수량이면 소수의 개체들은 어도를 이용해 상류로 가겠지만 본능적으로 큰 물줄기를 따라 오르는 연어의 습성상 어도 옆 수중부로 흐르는 수량이 훨씬 많아 대부분 그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중부 역시 지난번보다 수량이 많아져서 연어들이 뛰어오르려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아래 도약할 수 있는 수심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낮은 수중부를 오르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운 좋게 첫 번째 수중부를 뛰어오르면 절망적인 높이의 수중부가 연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높이도 높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수심이 없으니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을 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기적이 일어나서 이 문턱을 넘는다 한들 그 위엔 더욱더 살벌한 구조물들이 기다리고 있죠. 이건 뭐 사실상 오르지 말라는 거와 다름이 없는데요. 수중부가 인간의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구조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온전해 보이는 사체가 한 마리 있는데 얘는 산란을 시작하지도 않은 개체 같아요. 근데 이 개체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수중보 이제 첫 번째 수중보를 뛰어 올랐다가 여기서는 사실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죽은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깨끗한데 아쉽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연어들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종족 번식에 대한 사명을 다하고 있었는데요. 일생 대부분을 염분이 가득한 넓고 푸른 바다에서 살아가다가 180도 다른 환경인 비좁고 거친 담수 환경에 맞서며 강을 오릅니다. 그렇게 연어들은 피부가 찢기고 벗겨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더욱 맑고 차가운 하천의 상류를 찾아 오르고 또 오릅니다. 연어들은 차가운 수온이 유지되고 용존 산소량이 풍부하며 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깨끗한 상류의 자갈밭에 산란하게 되는데요. 거대한 수중보에 막혀 상류로 가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자 얼마 없는 좁은 여울 구간에 연어들이 모여들게 되고 이곳에서라도 산란을 하기 위해 연어들은 더욱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수컷 연어들은 산란기가 되면 이렇게 상악과 하악이 길고 날카롭게 발달하게 되는데 수컷 연어들의 이러한 턱의 구조는 영역 다툼을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표준명으로도 아무런 수식어가 없는 연어인 우리나라 연어는 이러한 수컷 머리가 개의 머리 같다 하여 개연어라고도 불리며 영어권에서는 첨셀몬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쉴 틈 없는 영역 다툼과 산란으로 피부는 온통 벗겨져 하얗게 일어나 성황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숨을 거두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태가 심각해 보이지만 연어들은 숨이 멈추는 마지막까지 산란을 위해 노력합니다. 2년 전의 경우 개체수에 비해 산란할 공간이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 이렇게 알들이 사방에 방치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올해는 개체수가 너무 적어서 겉으로 드러난 알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돌 아래 잘 정착한 알들을 들춰볼 수 없으니 물에 떠다니는 알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나마 가장자리 숲풀가에 굴러다니는 알 몇 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어의 알이 부화 후 성어가 되어 다시 이곳을 찾을 확률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 이러한 저조한 산란량으로 봤을 때 2-3년 후 이곳을 찾을 연어들이 얼마나 적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물 밖에 꺼내져서 훼손된 사체들이 보이는데 요거는 수달들의 소행입니다. 수달들이 이렇게 뭐 내장이라던가 맛있는 부분만 파먹고 다 버리는 거예요. 머리만 남은 개체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쯤에서 어도를 타고 수중보 위로 올라간 연어들은 얼마나 될지 궁금해 수중보 위쪽 여울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오, 연어 있어, 연어 있어. 아, 무슨 물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연어. 올라왔다. 오. 근데 한 마리밖에 안 보이네. 그 어도를 활용은 하기는 해요. 근데 일부겠지만. 많이 활용하는 것 같진 않은데. 자, 여기가 이제 연어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이 모였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수중보가 없었을 때는 여기에 새까맣게 연어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까 한 마리 개가 다네.
이번에 2년 전 연어 산란 시기에 맞춰 수중보 공사를 진행했던 하천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하천에 도착하고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바로 연어 훌치기 낚시꾼들이었는데요. 지금이 엄연한 연어 금어기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어 훌치기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수중보로 가볼까요? 당시 이곳은 연어가 회귀하는 시기에 수중보 공사가 이루어져서 수많은 연어들이 흙탕물 속에 의미 없는 산란을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과연 공사가 끝난 지금 수중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이곳이 바로 2년 전 영상에서 이제 연어대가 올라오는 시즌에 맞춰서 공사가 이루어져서 좀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던 그런 장소인데,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어도 정비 사업이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보시면 연어뿐만 아니라 작은 물고기들도 굉장히 간편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완만한 경사로 물도 굉장히 넓게 골고루 잘 내려오고 있죠. 자,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아쉬운 거는 왜 하필 그때 연어들이 산란하는 그 산란 시즌에 공사를 했을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결과론적으로는 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어들이 문제없이 잘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는 사실 수중보가 직각처럼 굉장히 높아서 연어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이 밑에 다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제없이 다 올라가서 그런지 정체되어 있는 연어 무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낱마리씩 한 마리씩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손을 남기기 위해 목숨을 바쳐 몸을 내던진 연어들. 이러한 환경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매년 이곳을 찾는 연어들의 객체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겐 산란 후 다가올 죽음보다 더 이상 산란할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